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금 시간은 월요일 새벽입니다. 사실은 어제 방송을 하나 찍고 싶었어요. 방송을 찍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진짜 집에서 혼자서 여유로움을 좀 부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하기가 싫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편안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밀렸던, 그동안 못 봤던 신문도 좀 보고, 그 신문을 보다가 이 책 사서 봐야겠다라는 책들이 있어서 또 서점에도 다녀오고, 아이들 오랜만에 밥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어제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은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 서둘러서 새벽에 준비를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멋지게 출발하시면서요. 오늘 저는 어제 이제 제가 신문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생명존중 강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야의 책들이 그 생명존중과 좀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책을 제가 3권을 샀었거든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 제목이 가장 눈에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는 게 뭐라고 라는 책과 그 다음에 사는 게 뭐라고 라는 책과 이거는 이기주 작가의 소중한 것들, 한때 소중한 것들이라는 책하고 이렇게 3권을 사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사는 게 뭐야예요. 사는 게 뭐야. 여러분 사는 게 뭐예요? 그쵸? 사는 게 뭘까 많이 생각도 해보는데 오늘은 그렇게 사온 책들 중에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이 책을 이렇게 좀 제목이 눈에 쏙 들어와서 진짜 이렇게 사서 봤는데 이 백세희라는 작가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이 많이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지 않나. 이분은 우리가 우울증이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닌데 그 기분 부전 장애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왠지 우울함에서 좀 힘들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머릿글 속에 글을 시작하면서 쓴 프롤로그 속에서 몇 문장을 좀 한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 내용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백세희 작가는 책을 읽고 글 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는 반면에 또 떡볶이 먹는 거, 떡볶이를 참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다. 정말 밥도 안 먹고 모든 걸 다 놓고 싶다라고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생각하면 먹고 싶다는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우리가 식욕이라는 것은.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내가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 떠올려 보는 것,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생각해 보는 것. 그러면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그냥 그거는 먹고 죽어야지,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함으로 인해서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 책 보니까 이 내용에서 시작하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건 내가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건 내가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 또한 나라는 걸
결국은 어두운 면도 나라는 걸 인정하자는 얘기죠. 내 소중한 사람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다. 되게 공감했어요. 이 글에서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우리는 내가 힘든 거, 안 좋은 거, 좀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은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내 좋은 것만 보여지기 위해서 때로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포장을 하기도 하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을 항상 열어두는 것,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나의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부분도 좋은 면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대에 대해서도 힘든 부분도 아픈 부분도 받아들여야지 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때 내 마음 딱 닫아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그 이야기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두는 거. 결국 내 마음을 열어둔다는 것은 나의 어두운 면도 힘든 부분도 아픈 부분도 같이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했을 뿐인데 상대는 나의 어두운 면을 보고 누군가에게 또 나를 험담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한테 들어왔을 때 또다시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나를 절대 드러내면 안 돼. 나의 힘든 부분은 그 어두운 그림자는 드러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안전한 곳. 저도 이제 상담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안전한 곳에서는 나의 어두운 면까지도 드러낼 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많이 이 글을 되게 공감했어요.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건 내가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 또한 나라는 걸 내 소중한 사람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쵸. 저도 정말 많이 공감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별일 없이 사는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 별일 없이 사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냥 큰 문제는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게 되게 허전하고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되고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댕 파주의 완벽한 하루 중에서 이제 인용한 글인데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에는 늘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우리가 항상 불행하고 슬프고 괴롭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항상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지금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별일 없이 사는데 왜 마음은 허전할까? 왜 마음은 허전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허전할까? 나도 모르게 허전함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감정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르탱 파주의 완벽한 하루 중에서라는 글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저자가 했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건 내가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 또한 나라는 거를 내 소중한 사람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이 글과 연결이 되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아무 일 없는데 왜 허전하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전한 마음이 들 때 결국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아, 내가 지금 허전함이 있구나. 왜 허전하지? 이 허전함은 어디서 왔지? 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음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스스로 찾아가지 못할 때는 상담사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내가 혼자서 물어가는 게 좀 쉽지 않다면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죠. 제가 요즘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허전하네요. 그러면은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또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참 저도 공감하지만 마음을 많이 드러내고 살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는 힘든 얘기는 좀 구질구질한 얘기는 좀 찌질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가다 보면 밖으로 표현되는 나와 내 안에 있는 나와 서로 갭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아니면은 속상했다는 이야기도 좀 창피했다는 이야기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겠죠. 나를 그만큼 지지하고 응원하고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해도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 그래서 결국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죠. 상담사를 찾아간다거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드러내지 않을까? 왜 그럴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받을까봐. 그게 나의 약점이 돼서 남들의 입에 오르내릴까봐. 결국은 내가 또 사람들에게 소외당할까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가가 기분부전 장애를 앓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기분부전 장애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주요 우울 장애와는 달리 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우울증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많은 60만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우울증이 많고 그 우울증이 결국은 자살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소중한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나도 힘든 이야기를 하고 상대도 힘든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 부분이 있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상담에서는 보편화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집단 프로그램이에요. 집단 상담에 가면은 서로 자기의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 사람도 저런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었구나.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전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저도 사람들이 제 얼굴 보면 정말 아무런 걱정이나 상처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마냥 행복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제 안에도 힘들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또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프지 않은 사람, 상처 없는 사람, 고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결국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행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렇게 알아차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힘들 수 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고 우울함을 느낄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고 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월요일 출발인데요. 이번 주에는 나의 마음을 그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시작인데요. 한 주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내 안에 아픔도 어두운 면도 모든 것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